단원에서 뭐 했죠?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버에 정중하게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 파트가 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HTML 문서를 받아올 수 있다. 이거를 메인 스토리로 얘기를 했었고, 특히 한국어 문서는 인코딩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번 중단원에서는요, 음, 아주 간단한 HTML 문서를 타겟으로 해서 그 정보를 빼내온다는 스크래핑이라는 행위가 크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맛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맛보기입니다. 첫 웹 스크래핑입니다. 만약에 책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파이썬으로 웹 스크래퍼 만들기라는 그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1장입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저희 주교재에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주저리 써놨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 HTML 문서를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신 다음에 그 저장하신 문서를 빼내오는, 저장하신 문서에서 정보를 빼내는 걸 하는 게 여러분들의 뇌리에 아주 강하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을 켭니다. 뭐 할 거냐면요. 자, 여기다가 제가 HTML 문서를 하나 적을 거예요. 자, 파일 저장하고서 일단 이름을 좀 저장해 놓죠. 어디 보자. 일단 뭐 디렉토리 가기 귀찮으니까 C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해 놓죠. 물론 강의 끝나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html 이 녀석을 제가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겁니다. 저기서 여기 홈페이지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를 왜 구태여 또 만드느냐? 여러분 있는 코드를 그냥 아이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자, 계정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냥 안내하시는 대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죠 뭐. 문서 페이지 1.html 저장합니다. 자, 손으로 쳐야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HTML 문서는 그 태그 요소들의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HTML 문서가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 자체는 HTML을 열고 그 다음에 닫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가 기본적으로 엔터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코드는 HTML 문서 자체도 일종의 코드이고 인간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 쉽게 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헤드, 아, 헤드,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에 바디. 자, 각각의 역할은 뭐냐면요. 일단 바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열었을 때 이 메인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드에 들어가는 거는 이 문서의 어떤 정보를 메타적으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헤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태그가 타이틀이거든요. useful page. 뭐 언제나 태그는 슬래시로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 웹페이지의 타이틀로 useful page를 써놓으라 이겁니다. 여기 크롬 탭 보시면은 useful page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디 안에 본문을 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글 꾸미는 거 많이들 하셨겠죠? 제목은 늘 크게 입력해 줍니다. 큰 글꼴 H1으로 닫으면은 큰 글씨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요. 우리 H2로 해볼까요? Uninteresting title.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어 사용자니까 한국어를 한번 입력해보죠. 그 다음에 div라는 태그는 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지만 그 태그 하나하나의 기능을 좀 아시면 좋기는 하지만 구태여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div는 뭔가 그 HTML 문서 안에서 뭔가 그 구역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Rabbit and turtle lived.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HTML 그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HTML 문서 안에서는 엔터를 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 줄 띄우고 싶으면 BR 해야 됩니다. BR. 그다음에 내가 HTML 문서의 그 중요한 점은 외부 링크를 남기는 거죠. 외부 링크는 A 다음에 하이퍼 레퍼런스의 줄임말은 HREP입니다. https 네이버.com. 더 궁금하면 네이버 클릭. 그다음에 여기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태그의 이름은 A고요. 그 태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태그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띄고서 무슨 이렇게 태그 속성들이 이렇게 A 다음에 뭐는 속성 1은 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다질 때는 태그 이름만 쓰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써두죠. 저장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문서 폴더를 갑시다. 가시죠. 자, 그럼 페이지 1.html 있습니다. 저는 크롬을 깔았기 때문에 크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열기 할 때 연결 프로그램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제가 의도한 게 떴죠? 어디 보자. 일단 타이틀로 유지풀 페이지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디로, 바디 안에 본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인터레스팅 타이틀. 저기 교재보다는 조금 글씨 크기가 작게 들어갔습니다. H1부터 H6로 내려갈수록 글씨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좀 띄어졌고요.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 살았고요. 레벨은 터틀 리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하면 네이버 클릭해봐라 누르면은 네이버가 가지죠. 오케이. 자, 크롤링이라는 행위는 뭐에 해당한다? 이런 문서가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웹문서를 요청해가지고 받아온 다음에 요 녀석을 요 태그에 따라서 싹 다 나누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HTML을 조금 익혀봤으니까 요 녀석을 이거랑 비슷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그 교재 예제용 웹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요 녀석의 문서를 따와 봅시다. 자, 그래서 실제로 크롬을 켜보시면 여기 웹페이지 클릭해 보시면은, 자, 링크를 누르려면 컨트롤 클릭을 누르래요. 이렇게 뭔가 떴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파이썬에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를 했죠. 다음에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나서 또 뭐가 필요하냐? 자, 7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어, 7페이지에 제가 뭐 때문에 갔냐면은, 어디 보자, URL을 리퀘스트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위해서는 뷰티풀 숲이 아니라 그 URL 립이라는 패키지에 URL 오픈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켠 다음에 URL 립 불러오고 그 다음에 뷰티풀 숲으로 실행해 볼 겁니다. 파이썬 켜보죠. 어디 보자. 자, 윈도우스 터미널 켜고요. 여러분들은 뭐 주피터 노트북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 홈 디렉토리로 가서 제가 콘솔 환경을 제가 좀 편의해서 콘솔 환경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자, import URL lib, 자, request, 그 다음에 import URL open. 제가 정책을 좀 바꾸겠습니다. VS 코드를 켠 다음에 코드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죠. 자, 그래서 new 파일 해가지고 아무데나 텍스트 에디터를 켭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 제가 친 텍스트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 신텍스 하이라이팅을 해주기 위해서는 파이썬 파일로 저장이 필요합니다. 자, 문서 어디 갔어? 문서. 오늘이 5번째 강의입니다. 랩 5,
lecture 5.py.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알아서 VS 코드가 알아서 문법을 다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지금 제 로컬에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 SSH 저의 WS 환경으로 넘어가야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녀석 지금 제 옆에 다이렉트하게 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쳐 봅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URL 오픈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녀석이 아마 매뉴얼을 읽어보시면은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리퀘스트가 성공했을 경우에 HTML 문서를 받아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주소를 복사해 옵시다. 여기서 복사해 오고요. 다음에 다운표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프린트 html.read 뭐 이런 거 해야겠죠? 해봅시다. 복사하고요. 이 녀석을 콘솔에 붙여놨어. 아이고, 처음부터 틀렸네요. 리퀘스트 임포트 URL 오픈. 잠깐만요. from을 써야 됐죠? sorry. 자, 붙여넣기 불렀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능일 거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이거는 한번 실행했더니 시간이 조금 걸렸죠. 받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HTML 바로 이렇게 출력시켜봐요.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어떤 오브젝트가 그 클래스 오브젝트가 리턴이 됐습니다. 묻지마로 html.read를 한번 복사해보죠. 뭐가 불러와졌죠? 생각보다 더 많은 문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프린트해도 아이고 프린트하니까 엄청 간단하게 나오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네요. 사실 우리의 그 크롤링 타겟은 이 문서 자체는 아니고요.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죠. 자, 주소가 저 위에 있는 걸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python scraping.com pages page 1.html을 갖고 와서 써야 됩니다. 네,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받아오는데 시간을 좀 걸렸죠. 그 다음에 HTML 좀 리드 해보니까 아까 봤었던 그 페이지 무언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ML 태그로 시작해서 HTML 태그로 끝났죠. 다음에 /n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문자열에서 /n은 다음 줄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웹브라우저에 뜨면은 이 녀석 자체를 텍스트 파일로 열면은 div 엔터, body 엔터, html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약간 동영상을 잘랐습니다. 뭐 중요한 말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정보 받아왔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페이지 10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뷰티풀 숲이 해주는 기능을 좀 구경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단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건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맛을 이렇게 저렇게 좀 씹고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자, 자, 지금 HTML 문서를 리드만 한 상태입니다. 우리 뷰티풀 숲 하나도 안 썼죠? 그냥 HTTP 리퀘스트 해가지고 HTML 문서를 받아온 것까지만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자, 여기 코드를 또 따라 쳐보죠.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
다음에 자 뷰티풀 숲이라는 함수를 불러온 건데요. 그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html.read를 하는 순간 뭔가 보시면 알겠지만 문서 하나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 html 텍스트 자체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구문 분석기를 HTML 구문 그러니까 뷰티풀 숲에 대해서 뷰티풀 숲이라는 게 여러 HTML 문서가 아닌 다른 형태를 따르는 웹 문서들도 또 구문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HTML 문서의 구문 분석을 하고 싶으니까 html.parser를 입력해 줍니다. 아마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왠지 html.read 자체가 좀 텍스트 타입일 것 같습니다. 클래스 한번 볼까요? 클래스가 아닌가? 잠깐만요. 타입인가? 잠깐만. 오케이. 네,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html.read라는 녀석을 반환을 하면은 그 녀석이 그 어떤 텍스트링이었을 것 같은데 스트링이 아니네요. 왠지 잠깐만요. 그 바이츠라는 클래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츠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뭐 살펴보고 싶으면 살펴보십시오. 일단 저희는 입문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파싱된 결과를 b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아이고, 저 임포트 했는데 임포트가 안 됐나 보네요. 임포트 먼저 합시다. 뷰티풀 숲 임포트 하고요. 다음에 이 녀석을 갖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bs를 어떻게 쓸 수 있냐? bs.h1 해봅시다. 그냥 브레스 h1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h1하고 프린트를 해보님은 아이고, 없네요. 어디 갔을까? 잠깐만요. bs.title 없네요. 어디 갔을까? 잠깐만요. 자, 좀 이상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현재 html.read 하니까 빈 텍스트만 나옵니다. 제가 언제 html.read에다 뭔가를 덮어 씌운 것 같아요. 그래서 html을 다시 텍스트를 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html.read 하면은 뜨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복사해다가 파싱을 해보죠. 역시 파이썬은 인덴트에 민감하죠. 들여쓰기 없애주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bs 그냥 눌러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프린트 bs 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프린트 bs.h1 해봅시다.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프린트 bs.h body 어디 보자. html.read 하면은 제 생각에는 html.read를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my string으로 html.read의 결과를 한번 받아옵시다. 그러면은 html.read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건 뭔가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거죠. 작업의 결과를 하나에 저장을 해두면은 그 작업 결과 자체가 계속 반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프린트 mystr 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전략 변경, mystr를 이렇게 바꾸나서 mystr.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렇게 삽질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bs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되기를. bs
뭔가 된 것 같죠. BS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쫙 뭔가 HTML 문서가 입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BS는 그 하위의 태그에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쉽게 하위 태그에 접근하는 방법이 그 태그를 메소드로 그냥 입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bs.head 하면은 헤드가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 태그 요소를 하나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걸 가리키고 싶을 때 이렇게 넓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더 좁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bs.title 하면은 유즈풀 페이지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 자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bs.head까지 간 다음에 헤드 밑에도 타이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bs.head에 대해서 또 타이틀에 접근하면은 유즈풀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텍스트 요 본문은 div 안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바디 안에 모든 텍스트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bs.body 하면 되고, 내가 특정 요소 div 요소만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 갔어? bs.div 이렇게 하시면 딱 나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여러 개 막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만든 예제이기 때문에 태그 요소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태그가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헤드 한 번씩 나오고요. 타이틀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디 딱 한 번 나오고 div 딱 한 번 나와요. 질문은 외문서 작성하다 보면은 동일한 태그를 여러 번 입력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 자, 바로 다음 중단을 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그 느낌에 익숙해진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따라 해볼게요. 자, 없는 태그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오는 게 없죠? vs8 하면 none 나오고요. 그래서 널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에 널 값에다가 널 값에 하위 태그 또 뭐 있냐고 물어보면은 하위에 없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뱉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시고 나서 계층 구조로 접근을 하는데 이런 요소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이 P를 접근하고자 하는 여기에부터 뭔가 당신이 원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bs.h2를 그 다음에 살펴보고 싶을 테고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면은 나의 BS에 뭔가 문제가 있나 또 살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BS에 문제가 있나 하시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긁어오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언제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HTML 문서 자체를 못 받아올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데 일단 주어진 도메인의 서버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퀘스트 단계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버는 존재하지만, 그래서 리퀘스트 하기 위해서 서버의 컨택은 성공했지만 네가 원하는 페이지는 처리할 수 없어 하고 서버한테 404 리스판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까 보셨던 에러처럼 뭐 널값의 그 뷰티풀 숲 객체를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를 성공적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태그에 접근해서 조작을 시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는 좀 트라이 익셉트 구문 같은 걸 미리 써서 예외 처리 규칙을 만들어 두시는 게 도움은 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처럼 잔잔바리로 할 때는 그냥 에러 만나면은 망했다 하고서 그냥 코드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고급스럽게 코딩 하시려면은 처음에 try except 구문을 좀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get title ur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두고서 처음에 try 한 URL 오픈 URL을 try 한 다음에 어떤 그
이 설명을 깜빡했네요. URL 오픈 자체가 이 HTTP 에러나 URL 에러라는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면요. 그러면 그 객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리턴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실제로 에러가 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HTML은 URL 오픈 어떤 홈페이지 해볼까요? https my home 막 적을 겁니다. 어차피 없는 홈페이지 칠 거니까요. my 홈페이지 does not exist. 뭐 co.kr 해봅시다. 있으면 어떡하지? 다음에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보이십니까? 이미 URL 오픈을 뜨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아이고 URL 에러가 났네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죠. 404 에러 한번 띄워볼까요? 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어. https naver.com. 자, 존재하지 않는 문서에 접근해 봅시다. 자, 숙명여대 빅데이터 HTML 있을 리가 없죠? 한번 시도해보자. 아이고 이번에 무슨 에러가 나오니까 404 not found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실패했죠? 여기 네이버.com에 그 접속은 성공했지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크롤링 처음 시도할 때 코드를 다 치신 다음에 그거를 돌리시기보다 우선 내가 URL에 접속에 성공했는지부터 점검을 순차적으로 하시면서 코드를 짜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럼 이번 중단어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중단어에서는 뷰티풀 숲 라이브러리를 한번 조금 더 심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